네, 계속해서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전체의 단면인데요. 회전체를 단면, 자른 면이라는 거죠. 자른 면,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가, 면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보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 회전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 회전체를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네, 회전축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쭉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이 있습니다. 이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 수직인 방향이죠. 네,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뭐 넓은 칼을 가지고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즉 밑면의 평행인 방향이겠죠. 그러면 밑면 평행 방향으로 자르면 바로 원이 나오겠죠. 네. 윗면, 아랫면과 거의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중간도 그렇죠. 그래서 회전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른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 그리고 잘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원기둥은 이렇게 밑면과 똑같은 원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네. 한 바퀴 돌렸으니까 그렇죠. 이 모선을 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렸으니까 원의 중심을 두고 돌렸으니까 원이 만들어지죠. 네, 원 운동을 한 단면이니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원이 조금씩 다르죠. 네. 원뿔은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면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갈수록 원이 작고 아래쪽으로 자를수록 아래쪽은 이제 원이 크니까요. 위로 갈수록 이 원이 작아지죠. 그래서 큰 원부터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원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원뿔대도 아래쪽에 원이 더 크고 위쪽에 원이 작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자를수록 원은 더 작아지겠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는 중심이 구의 중심이 있는 그 구의 중심을 포함하면서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 가장 큰 원이 나올 거고 끄트머리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서 자를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지겠죠 원이. 네, 작은 원이 나올 겁니다. 뭐 여러분이 그냥 이 각각의 회전체 모습만 잘 상상하면 일단 다 자르면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면 무조건 다 원이 나온다. 그건 공통이다. 근데 원기둥의 단면은 서로 다 합동인 똑같은 원이 나오고 원뿔이나 원뿔대 구의 단면은 위치에 따라서 좀 크기가 다른 하지만 원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 자, 회전체의 단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르느냐? 회전축을 포함하여서 자르는 겁니다. 아까 수직으로 잘랐다면 이렇게 옆으로 잘랐는데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죠. 회전축이 포함된 방향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었는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결국 이 직사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이 나온다.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원뿔은 어떻습니까? 원뿔은 처음에 직각삼각형을 돌렸던 거죠. 회전했던 거니까 이렇게 된 모습. 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단면은. 네. 원뿔대는 어떻습니까? 원뿔대는 원래 사다리꼴을 돌렸었죠. 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핑 돌린 거니까 또 이렇게 선대칭된 모형.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이죠. 네. 사다리꼴이 나올 것이다. 구는 반원을 돌린 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원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단면은 원이 된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결국은 이 회전축이 포함된 단면으로 자를 때 어떤 모양으로 잘라도 그 잘린 모습, 단면이 다 모두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면이 모두 서로 합동이다. 그렇죠? 뭐 약간 비스듬히 자르나 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 자르나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쪽 같으면 다 똑같은 이 모양이 될 겁니다.
어차피 뭐 이거를 조금 비스듬히 돌려서 틀어서 돌리나 바로 이쪽에서 돌리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자른 단면이 뭐 얘도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 나올 것이고 얘도 다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그 정도의 성질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 저희가 개념은 배워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개념 체크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면체는 n개의 무엇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n면체는 네, 다면체이기도 하고 네, n개의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n각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그쵸? 합동인 n각형이고 옆면은 뭡니까? 네, 직사각형이어야만 한다라고 했죠. 직사각형입니다. n각불은 밑면이 n각형이고 그쵸? 옆면이 뭡니까? 네, 옆면이 삼각형이죠. 네, 뭐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삼각형이기만 하면 됩니다. n각불 때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n각형이고 네, 그쵸? 서로 평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네, 합동은 아니죠. 네, 평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옆면은 무엇입니까? 사다리꼴이었죠. 네, 사다리꼴이다. 자, n 면체의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는 이와 같습니다. n각 기둥은 네, n개에다가 더하기 2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 몇 개 있습니까? 3n개가 있죠. 그렇죠? 네, 윗면, 아랫면, 옆면에 각각 n개씩. 꼭지점의 개수. 네, 위 n개, 아래 n개, 2n개죠. 각 볼 때는 n 각기둥하고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면은 n 플러스 2개가 있고 네, 모서리는 3n개, 꼭지점은 2n개가 있습니다. n 각볼은 어떻습니까? 면의 개수는 하나만 더해준다 그랬죠?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서리 개수는 어떻습니까? 네, n개에다가 네, n개에다가 옆면도 n개가 있고 밑면도 n개가 있는 2n개가 되는 거죠. 꼭지점은 밑에 n개에다가 위에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n각불은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네요. 그렇죠? 네,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네. 정다면체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각의 꼭지점에 모인 무엇이 같습니까? 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네, 각 꼭지점에서 봤을 때 모인 면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정 20면체 5개만 존재합니다.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면의 모양도 네, 삼각형 3개, 그 다음에 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3종류만 있습니다. 정오각형까지. 정육각형은 절대로 네, 정다면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한 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 정사면체는 똑같은 삼각형인데 정사면체는 3개, 정팔면체는 4개가 모여있는 거고 정20면체는 5개가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정6면체와 정12면체는 최소한의 기본인 3개씩 각각 정사각형과 정오각형이 모여 있습니다. 자, 무엇은 한 직선을 축으로 삼아 평면 도형을 이례전할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 뭡니까? 회전체죠. 네. 그리고 이 회전체에는 다각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전축과 평면 도형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네,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죠. 네. 회전체로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른 단면은 뭡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네,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 원이죠. 네. 근데 이때 네, 무엇의 단면은 서로 합동인 원이고 네, 무엇일 때 서로 다 합동인 원입니까? 네, 원기둥이죠. 네, 원기둥의 단면은 다 합동입니다. 단면이 다 합동이고 나머지는 좀씩 크기가 다르죠. 네, 원뿔 때 구의 화면은 단면은 회전체를 자른 위치에 따라 서로 크기가 다른 원이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르면 네, 항상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른 모든 단면은 서로 어떻습니까? 네, 모두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방향으로 자르나 또는 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나 결국은 네, 마찬가지의 네,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서로 다 합동이죠. 네.
각도만 좀 다르지 결국은 어디서 잘라도 다 똑같은 단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른 단면은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뭡니까? 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이등변 삼각형. 원뿔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원래 네, 사다리꼴을 네, 두 개를 이어 붙였으니까 다시 사다리꼴이 되죠. 네, 사다리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면체, 회순체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